어서 오이소. 부산의 아파트 분양 가격이 천장을 뚫고 오르고 있습니다. 평당 5천만 원이나 하는 단지도 처음으로 등장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 들으면 남일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집 부동산 가격이 그대로거나 떨어졌으니까요. 예, 부산 부동산 시장도 점점 양극화되고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강정규 동아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원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목소리로만 계속 듣다가 네. 스튜디오에 모셔서 또 이렇게 얼굴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드릴 텐데 62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의 대출 규제가 집중되면서 이 규제를 이제 피해 부산과 같은 지방 대도시로 수요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한 달이 아직은 지나진 않았지만 이제 한 달쯤 됐는데 이제 실제 한 달이 지났군요. 지났죠. 6월달이니까. 네. 네네. 자, 실제로 어떻습니까? 예, 그 6월 27일 날 현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됐는데요. 네. 사실상 서울과 수도권의 그 대출을 6억 원을 초과해서 안 해주겠다. 네. 그리고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아예 대출을 안 해주겠다라는 사상 초유의 그 금융 규제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 이후에 이제 그러면 서울과 수도권에 투자를 하려고 하신 분들이 과연 어디로 갈까라는 의문이 상당히 많이 생겼고 네. 그 투자처로서 그러면 그래도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인 우리 부산 지역이 대상이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네. 그런 그 관계로 연관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최근 들어서 일부 눈에 띄는 모습 중에 하나가 해운대구 수영구 그리고 남구 그리고 일부 기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아파트 가격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효과가 아닌가라고 보는 경향도 있긴 하지만 예. 실제 서울 수도권의 투자자들이 우리 지역까지 내려왔다라고 보기는 조금 아직 이르다. 다만 내려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 우리 지역의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 네. 더 나가서 투자자들이 조금 먼저 움직이는 것이 지금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 중심으로 해서 네.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아직까지 그 627 효과가 우리 지역에 나타났다고 보기는 좀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예, 요즘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던데 최근 평당 5천만 원이 넘는 최고가 분양을 내세운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네. 지난해 수영구를 중심으로 평당 3천만 원대 아파트 분양이 줄을 잇더니 순식간에 5천만 원대까지 오른 건데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해운대구와 그리고 그 어제부터 청약에 돌입한 수영구 남천동의 모 아파트의 그 청약 또 모델하우스 열기가 좀 대단했다. 예. 그리고 지금 분양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5천만 원대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이례적이고 의아해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일단 분양가는 앞으로도 좀 안타깝지만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예.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우리 부산 지역에 평당 500만 원짜리 아파트가 나왔을 때 와 이거 뭐야라는 소리가 있었고요. 예, 네, 예. 네. 또 평당 1,000만 원짜리 나왔을 때도 더 놀라셨고요. 예. 또 한 6, 7년 전에는 해운대의 바닷가 쪽에 평당 3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나왔을 때는 더 놀라셨죠. 예. 근데 지금 이건 일반 아파트가 평당 5천만 원대가 나왔으니 더 놀라실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러 가지 공사 여건 그리고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봤을 때 이 5천만 원보다 더 높은 아파트의 그 분양가를 기록한 아파트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런 아파트를 누가 살까? 과연 우리 부산 지역에 수요자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셨는데요. 실제 해운대구에 있는 모 아파트의 경우에는 84제곱미터 33평짜리의 그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을 넘었습니다. 실제 이 청약률이 계약률까지 내일까지가 이제 정당 계약일인데요. 네. 계약이 다 될지는 상당히 좀 의문스럽지만 네. 청약 경쟁률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의아하다. 이렇게 봤을 때 일부 좀 현금을 가지고 계시고 좋은 곳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실수요자들이 좀 잠재적으로 계신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또 여기에다가 정말 그 투자자분들도 해운대구에는 더 이상 나올 만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프리미엄을 좀 고려해서 청약하신 분들도 일부 계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안타깝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고분양가에 대한 논란은 더 불거질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런 뭐 초고가 아파트, 초고 분양가 이런 것들이 얘기를 듣고 있으면 좀 박탈감도 느껴지고 남일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런 하이엔드 아파트 청약 이후의 결과가 부산 부동산 시장 전체에도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궁금증도 생깁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부산 지역의 아파트 가격 중심으로 해서 주택 가격이 대략 한 3년 넘게
지금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로 돌아선 지역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초고가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 열기가 상당히 좀 높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 현상을 봤을 때 우리 부산 지역의 주택 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섰지 않았는가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특히 지금 오늘 해운대 모 아파트의 정당 계약이 내일까지인데요. 네. 이 계약률이 생각보다 좀 높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본격적으로 분양 시장의 회복세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또 수영구 남천동의 모 아파트가 이제 오늘부터 1순위 청약을 하는데요. 예. 이 아파트도 지금 모델하우스 모습만을 봤을 때는 경쟁률이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네. 만약에 높은 청약 경쟁률과 계약률이 생각보다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네. 일단은 분양 시장이 좀 회복되고 또 주변의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해운대구의 주변 아파트 그리고 그 수영구 남천동 일대의 주변 아파트에도 그 가격 상승에 대한 그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부산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도 조금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이런 분위기와 정반대로 준공후에도 팔리지 않는 이른바 악성 미분양 아파트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양극화를 넘어 삼극화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더라고요. 지역별로 상승, 정체 하락 이렇게 셋으로 갈리는 삼극화 양상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양극화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요. 예. 서울과 우리 지역의 주택 가격 중심으로 한 양극화가 10년 전에는 우리 지역의 평균적인 아파트 두 채를 팔면은 서울 지역의 평균적인 아파트 한 채를 샀습니다. 예. 10년 전에는. 예. 그런데 최근에 제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우리 지역에 이제는 네. 세 채의 평균적인 아파트를 팔아야지만 서울에 한 채의 아파트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양극화가 매우 심화되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네. 또한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 내에서의 양극화도 무척 심한데 네. 싼 집 20%의 평균 아파트 가격하고 네. 비싼 아파트 평균 20%의 가격하고 격차가 6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과거 5년 전에는 한 4배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네. 근데 지금 5년 이후에 지금 6배 차이가 나고 있고 앞으로 한 5년 더 지나게 되면은 일부 예측에 의하면 한 1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게 바로 양극화인데 이러한 양극화 모습이 최근 들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 현재에도 인기 주거 지역 중심으로 해서 일부만 나타나고 있고요. 네. 상당수 지역은 정체 그리고 일부 지역은 지금 빈집이 남아도는 것을 비롯해서 뭐 가격 자체를 산정하기가 어려운 지역도 우리 지역에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모습을 보고 제가 삼극화란 이야기를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정부의 정책 그리고 부산시의 상당한 노력 그리고 여러 가지 인프라 개선이 없으면은 이러한 상승되는 지역 일부 대부분의 정체 지역 그리고 정말 폭락하는 지역 이러한 모습은 앞으로 고착화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부산 지역의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있다라는 네. 이슈인데요. 이 부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지금 현재 전세 매물이 없어지고 있는 이유는 과거 그 3, 4년 정도서부터 우리 부산 지역의 아파트 시장이 좀 다소 불황에 접어들면서 네. 공급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내년 이후로 갈수록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을 하게 되어 있어서 네. 이 전세 매물이 사라지는 현상은 더 많아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 전세 매물이 작은 데다가 이 아파트만을 전세로 들어가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에 우리 지역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네. 전세 사기가 예. 빌라, 맨션, 뭐 다세대 주택 같은 데서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는 예. 조금 전세금을 더 주더라도 아파트로 들어가자라는 분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 여기에다 또 입주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까는 가격은 올라가는 현상. 또 최근 들어서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도 상당히 좀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전세자금 대출의 순환이 안 되는 것들도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이유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내년 이후에는 입주 물량이 특히 아파트 중심으로서 더 줄어들면서 아파트를 전세로 사시려고 하는 무주택자분들은 전세 가격 상승에 대한 좀 대비도 있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와중에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이 본격적인 전세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고 하던데 영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예. 그 전체적인 대출 규제를 좀 상당히 많이 가하고 있고요. 예. 사실상의 전세자금 대출 중에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살고 있는 세입자가 나갈라 했을 때 그 통상적으로는 대출을 받아서 일단 세입자를 내보내는 이러한 전세 퇴거 대출이 상당히 좀 많이 이용이 됐었는데 예. 이 전세 퇴거 대출에 대한 문이 사실상 닫혀 있다. 그리고 한도도 1억으로 줄어들어져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서 이 전세 대출에 대한 그 양도 좀 줄어들었고요. 규제도 많이 가해지면서 이것 또한 전세 가격 상승의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전세난 현상이 부동산 매매 시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으로 이어지는데요. 예, 일단은 지금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전세 가격을 감당하지 못한 일부 무주택자분들이 그러면 이참에 집을 좀 사자라고 해서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고 네. 과거의 경험 통계치로 봤을 때도 전세 가격이 올라간 이후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매매 가격이 동반해서 상승하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세 가격이 지금부터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년 이후에 입주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아파트 중심으로 한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고요. 그 올라가게 되면은 전세에서 매매로 즉 내 집 마련으로 돌아서는 무주택자분들이 늘어나면서 실제적으로 매매 가격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일단은 올해 하반기 시장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가격을 끌어올릴 만한 요인과 가격을 떨어뜨릴 만한 요인이 현재로서는 상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만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가격을 끌어올릴 만한 요인보다는 네. 가격을 떨어뜨릴 만한 요인이 더 많이 존재한 걸로 지금 판단이 들고 있어서 네. 하반기까지는 우리 부산 지역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은 뭐 아파트나 단독주택, 상가 다 모두 공이 좀 안정세, 하향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도 일부 나타나는 것처럼 해운대구 수영구를 중심으로 한 기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상당히 좀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네. 또 최근 들어서는 남구 그리고 기장군 일부 지역 그리고 강서구 지역까지도 조금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하반기 뒷무렵으로 갈수록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는 지역이 조금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만 부산 지역 16개 구군 모두가 이 부동산 가격이 하반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상승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겠는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부산의 부동산 시장 좀 살펴봤고요. 부동산 정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 가운데 하나 이제 공공 재개발일 텐데 부산에서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금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노후된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소유자분들이 그분들의 노력과 그분들의 돈으로 새 집을 져서 입주하는 형태로 되어져 있는 것이 통상적인데요. 네. 우리 부산 지역에는 이러한 그 본인들의 노력 그리고 본인들의 자금으로 가지고 새 아파트를 만들어서 입주할 만한 그러한 그 여력이 조금 부족한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들 지역들 중에서 정부가 여러 가지 조건에 맞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네. 흔히 말하는 공공재개발이라고 해서 정부의 노력과 정부의 돈으로 새 아파트를 져주는 이런 형태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일부 그 노후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해당 지역의 소유자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우리가 하자. 네. 안 된다. 우리 돈 없다. 우리 여력이 안 된다. 정부의 힘을 좀 빌리자. 이런 찬반 논란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면서 네. 우리 부산에서 최근에 2군데 정도의 유력한 구역이 지금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의 노후주택을 갖고 계시는 소유자들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정부가 도와주는 쪽에 동의를 할 것이냐, 네. 그렇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그 동의서가
동의율이 상당히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예. 다음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취임사에서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복합 개발 등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공공개발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는 것 중에 하나가 가격 상승을 좀 억제하려는 것도 있지만 네. 그동안에는 가격 상승 억제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세금 규제 그리고 그 대출 규제만을 가지고 했었는데 네. 효과를 많이 못 봤습니다. 그렇죠. 과거의 진보 정권에서는. 그러다 보니까는 공급을 많이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 상당히 비중을 높게 지금 치러지고 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공급을 많이 해준다는 측면에서 공급 기간을 좀 단축시키고 새 아파트 입주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으로서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주택 도심의 노후 공공시설을 복합 개발하는 것을 통해서 빨리 아파트를 져주자라는 그러한 대안들을 좀 많이 부각을 좀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역시 지금 이런 공공시설들을 복합적으로 개발할 사업지가 어디냐에 대한 것들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요. 네. 도심 지역의 노후 공공시설을 찾아서 많이 아파트를 져주게 했는데 네. 실제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어. 자금도 부족했고 네. 또 그 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도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봤기 때문에 네. 이 사업이 상당히 정체돼 있었는데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시 한번 이 공공시설 복합 재개발을 통해서 그 새 아파트를 져주겠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좀 철저한 준비와 자금 여력이 이 사업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정부의 이 사업 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예상하세요? 예, 일단은 상당히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아마 이런 공공시설을 통해서 주상복합 형태의 또는 업무와 주거가 복합된 시설의 사업을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은 네. 빠른 시일 내에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다시 과거의 진보 정권에서 경험해봤던 것처럼 가격 상승이 예견돼 있다. 그래서 결국은 얼마나 빠른 공급이 이루어지느냐, 네. 그로 인해서 가격 안정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정규 동아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원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